이 아이들 내 아이들이라고? 당신 이제 하다못해 아이까지 거짓말을 쳐? 아니야, 난 분명히 알리려 했고. 아니, 알렸어. 당신이 내 문자를 무시한 거지. 뭔가 오해가 있던 상황일까요? 새쌍둥이를 받아준 전 남편. 이 사람은 정말 진실을 몰랐던 걸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듣는 곳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흡입기압 올립니다. 수술실 천장의 무영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지아는 수술 가운을 입은 채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분만 수술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마취가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분, 이제 천천히 숫자를 세어보세요. 하나, 둘,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지안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귀에 꽂힌 그 음성의 떨림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적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셋, 넷. 목소리의 주인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수술용 장갑을 낀 손이 그녀의 이마 근처에서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금속 감촉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그 손의 움직임, 호흡하는 리듬까지도 낯익었습니다. 다섯, 여섯. 갑자기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안의 의식이 흐려져가는 가운데에도 그 떨림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년 전 이혼 서류에 사인할 때도 그의 손은 이렇게 떨렸었습니다. 일곱. 눈꺼풀이 스르르 감겨 내려오려는 순간 지안이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수술용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 그 깊은 갈색 눈동자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여덟. 그의 호흡 소리, 손짓, 심지어 눈썹 사이의 작은 흉터까지.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의 모든 것들이 마스크 너머로 투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 심박기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삐삐삐삐 규칙적이던 전자음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습니다. 간호사들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도현? 그 이름이 입술에서 미끄러져 나오는 순간 수술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의사의 손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마스크 너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박기가 더욱 빠르게 울렸습니다. 삐삐삐삐삐삐. 환자분, 맥박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안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당황과 놀람이 교차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간호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수술실 안의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분 상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몇 초가 지나서야 의사가 마스크 아래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가장자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환자분,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진정하시고요. 지안의 눈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취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당신, 정말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강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전문 의사의 목소리로 돌아가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왜? 지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지금은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마스크 아래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수술실 안의 다른 의료진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지금은 환자예요. 지한 씨. 그 말이 수술실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한 씨라는 호칭이 공기 중에서 무겁게 울렸습니다. 3년 전 이혼 조정 법정에서 들었던 그 차가운 호칭이었습니다. 지한의 눈꺼풀이 완전히 감겨 내려갔습니다. 마취가 완전히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환자분 의식 잃으셨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습니다. 강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얀 수술 가운 위에서 가슴 부분에 수놓인 자수가 무영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드라이브, 캥두하이언. 그 이름이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혼 후 성씨도 바뀌지 않은 그 이름이 지금 그녀의 수술을 집도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환자분과 아시는 사이세요? 아닙니다. 강도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처음 보는 환자입니다. 그는 수술 기구를 집어들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째깍. 그러나 그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전문 의사의 차분하고 냉정한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아래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간호사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다시 기계음들만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메스. 네. 간호사가 수술 기구를 건넸습니다. 흡입 준비. 네, 준비 완료입니다. 강도연의 손이 수술 기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용 장갑을 낀 그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절개 시작합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출혈량 확인. 정상 범위입니다. 좋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떨림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무영등 아래에서 그는 여전히 완벽한 의사였습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변하지 않은 그의 전문성이었습니다. 수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심박기의 전자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기계들의 작동음이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첫 번째 악이 나왔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습니다. 남아 정상입니다.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수술실에 퍼졌습니다. 왕! 그 순간 강도연의 손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선생님? 아,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두 번째 아기도 나왔습니다. 여아, 정상입니다. 또 다른 울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여아, 역시 정상입니다. 새쌍둥이였습니다. 수술실 안에 새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연이 잠시 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사이로 강도연의 가쁜 숨소리만이 마스크 아래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봉합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가운 아래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힐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회복실 천장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지안의 눈은 여전히 그 하얀 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계속 이어진 정적 속에서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이 귀에 꽂혔습니다. 그 의사, 환자분 전 남편이라면서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담요 아래로 숨겨진 손가락이 천천히 오므려졌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알아요? 또 다른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적절했지만 지안의 피부에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회복실의 형광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천장에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강 원장님 전 부인이래요. 헐, 그럼 애들 아빠가? 쉬, 조용히 해요. 환자분 깨셨어요.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은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복실 창문 너머로 복도가 보였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실내보다 더 밝았고 그 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지안의 침대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근데 강 원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던데요? 그러게요.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간호사들이 계속 대화했습니다. 지안의 호흡이 조금씩 얕아졌습니다. 문틈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 오늘도 수고했어요. 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실루엣 두 개가 보였습니다. 새쌍둥이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혜린이 도연의 팔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밝고 경쾌한 소리였지만 지안에게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응, 수술은 잘 끝났어. 도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 피곤할 거야. 대수술이었으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자기도 좀 이상하던데? 수술 중에. 혜린의 목소리에 의심스러운 톤이 섞였습니다. 지안이 담요를 더 올려 당겼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회복실의 에어컨 바람이 일정한 리듬으로 나오고 있었지만 그 바람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집중한 거고.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환자분 이름 부를 때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혜린이 다시 말했습니다. 지인의 손가락이 담요 아래에서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그런가? 네. 지안 씨라고 할 때 그 순간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지안의 귀에는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쾅쿵쾅. 규칙적이지만 빨라진 리듬이었습니다. 별 의미 없어. 환자 이름이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자기가 다른 여자한테 관심 보이면 어떡해요. 혜린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담요 위로 하얀 김처럼 보였습니다. 회복실이 실제로는 따뜻했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도연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근데 먼저 가 있어요. 저는 병실 한 번 더 확인하고 갈게요. 알겠어.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도연의 발소리였습니다. 복도 바닥을 딱딱하게 치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잠시 후 혜린의 힐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지안의 병실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혜린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수술 잘 받으셨죠? 지안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혜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안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새쌍둥이라니 정말 축하해요. 아버지 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혜린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인위적인 냄새였습니다. 혹시 아기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없어요. 지안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혜린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럼 혼자 키우시는 거예요? 새쌍둥이를? 네. 힘드시겠어요. 특히 남편 없이는. 혜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지안의 손가락이 담요 아래에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 원장님이 수술 집도하셨죠?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다행이네요. 그분이 이 병원에서 제일 실력 있는 의사거든요. 혜린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을 등지고 섰습니다. 역광 때문에 그녀의 얼굴이 그림자 속에 가려졌습니다. 근데 혹시 강 원장님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지안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요? 아니에요. 그냥 수술 중에 좀 이상하셨거든요. 혜린이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힐소리가 바닥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평소랑 다르게 긴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사이예요. 지안이 억지로 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혜린이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지안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기들 정말 예쁘더라고요. 특히 눈이. 혜린이 말을 멈췄습니다. 강 원장님 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지안의 호흡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죠? 혜린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적인 발걸음과 대화 소리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혜린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푹 쉬세요. 아기들도 건강하게 키우시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안은 혼자 남았습니다. 회복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은 여전히 하얗게 빛났지만 이제 그 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안이 담요 아래로 손을 넣었습니다. 자신의 배를 천천히 만졌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 부위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였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맑은 소리였지만 지금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안은 병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의 발걸음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방금 전에 그 소리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혜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혜린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 속에 무언가 계산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혜린은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반쯤만 열어둔 채 서 있었습니다. 아기들도 잘 자고 있죠? 네. 짧은 대답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혜린의 시선이 지안의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런데 혜린이 말을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안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강 원장님이 오시네요. 혜린이 문을 더 크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복도를 향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자기, 여기 있어요. 혜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자기라는 호칭이 지안의 귀에 박혔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거기 있어?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려고요. 어제 말씀하신 대로 혜린이 대답했습니다. 지아는 그들의 대화가 병실 안까지 들려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 혼자 할 수 있어. 같이 하면 더 좋죠. 저도 궁금해요. 혜린이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을 문틈 너머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얀 복도의 형광등이 그들의 실루엣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혜린아, 괜찮아요. 빨리 들어가요. 혜린이 도연을 끌어당겼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지안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시선이 창문, 천장, 의료기구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환자분 어떠세요? 몸 상태는요? 도연이 전문의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안의 대답도 짧았습니다. 혜린이 그들 사이의 어색함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호기심과 의심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수술 부위는 어떤가요? 통증은 없고요? 도연이 차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전히 지안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프긴 해요. 하지만 참을 만해요. 진통제 복용은 규칙적으로 하고 계시죠? 네. 대화가 건조하게 이어졌습니다. 혜린이 도연의 옆에 바짝 붙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도연의 팔에 살짝 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혜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아기 아버지는 언제 오시는 거예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차트를 잡은 채로 멈췄습니다. 없어요. 지안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혜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키우실 예정인가요? 새쌍둥이를? 네. 힘드시겠어요. 특히 아버지 없이는. 혜린의 말이 공기 중에서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작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던 그날, 도연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바라보던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환자분도 참 용감하세요. 혜린이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미혼모로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미혼모라는 단어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지안의 손가락이 담요 아래에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아,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요? 틀린 말 했나요? 혜린이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순진함과 악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 사생활에 대해 묻는 건, 죄송해요. 그냥 걱정돼서요. 혜린이 지안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지안이 억지로 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해요. 혜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기들이 정말 예뻐요. 특히 눈이. 혜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힐끔 바라봤습니다. 우리 자기 눈이랑 비슷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트를 잡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우연이겠죠? 혜린이 덧붙였습니다. 그 말 속에 숨겨진 날카로움을 지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안의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혜린이 천천히 침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그 질문이 공기를 가로질렀습니다. 지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연히 알죠. 그럼 다행이네요. 혜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지안에게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연락은 안 하세요? 아기 아버지랑?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 그런 사정이 있으시는군요. 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자기, 우리도 나중에 아이 가지면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지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자기, 혜린이 도연의 팔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아, 응. 도연이 늦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혜린이 다시 지인을 향했습니다. 아기들 정말 건강해 보여요. 아버지 유전자가 좋은 것 같아요. 혜린의 눈빛이 지안의 얼굴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코 모양이랑 입술이 정말 닮았더라고요. 지안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혜린이 무엇을 의심하고 있는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누구 닮았다고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냥 아무나요. 혜린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 아빠를 많이 닮잖아요. 그 순간 도연이 차트를 팔걸이에 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병실 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검진 끝났어요. 도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 없고 회복도 양호해요. 그가 서둘러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벌써요? 혜린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다른 환자도 봐야 해.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피로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혜린이 도연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안을 돌아봤습니다. 환자분, 빨리 회복하세요. 그녀의 미소가 마지막까지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기들도 건강하게 자라고요. 아빠 없이도. 문이 닫혔습니다. 지안은 혼자 남았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가슴 위에 올려졌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칠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혜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빠 없이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일상적인 소리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서류 넘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퇴원 전 마지막 검진이었습니다. 지아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도연은 책상 너머에서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하얀 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쳤습니다. 처음으로 둘만 남은 공간이었습니다. 혜린의 존재 없이, 간호사들의 시선 없이. 하지만 그 고요함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도연이 차트를 넘기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그는 지안을 한 번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몸은 괜찮습니까? 도연이 차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마치 모르는 환자를 대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그 한 단어가 공기를 얼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둘 사이의 거리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여보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차트 위에서 멈췄습니다. 펜을 잡은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진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바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지안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수술 부위 회복 상태는 양호하고요. 도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여전히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건강합니다. 네. 짧은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고 퇴원 후에는 일주일 뒤에 외래 진료받으시면 됩니다. 도연의 말이 기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치 매뉴얼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지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당신,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질문이 진료실 안에 울렸습니다. 도연의 펜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순간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지안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 속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놀람, 당황,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지안 씨,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은 환자예요.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지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자. 지안이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냥 환자인가요? 지안 씨, 제가 지금 의사고 당신은 환자니까. 1년 전까지만 해도 당신 아내였는데요. 지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차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트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아이들, 봤어요? 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수술 중에 어떠셨어요? 건강해 보였습니다. 도연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그뿐이에요? 지안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였습니다. 3명이나 되는데 그냥 건강하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도연이 펜을 놓았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조용한 진료실에 울렸습니다. 지안 씨, 저희는 지안이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저희였어요?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당신이 원한 이혼이잖아요. 지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이 혜린을 선택한 거고. 지안 씨,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환자 타령이에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제가 뭐요? 아니에요. 도연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에요.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럼 언제가 말할 때예요? 지안 씨,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이제 와서 할 말이 있다고요? 지안이 도연의 책상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 진짜로 아무것도 몰라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뭘 알아야 하는데요?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지안은 그 순간 도연이 정말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혜린이 무언가를 숨겼다는 것을, 아이들의 정체를, 모든 것을. 아니에요. 지안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건 없어요. 그녀가 뒤돌았습니다. 그 말 당신한테 어울리네요. 뭐가요? 차가운 사람답게. 그 말을 남기고 지안이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안 씨, 도연이 불렀습니다.
지안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나요? 지안이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에 진심 어린 혼란이 떠 있었습니다. 당신이 놓친 게... 지안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밝은 빛이 진료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어요. 지안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남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진료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는 차트를 바라봤습니다. 윤지안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1년 전까지는 강지안이었던 이름. 도연이 펜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창밖에서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999, 999. 단조로운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짐 끄는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바퀴가 바닥에 굴러가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류 정리하는 소리가 바스락 들려왔습니다. 간호사실의 형광등이 꺼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지아는 아이들의 예방접종 서류를 받으러 왔지만 간호사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는지 모든 책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자연광만이 실내를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복도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지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간호사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들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낮은 소리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소리조차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흐렸습니다. 구름이 두텁게 끼어 있어서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옆 책상에 놓인 서류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파일에 담긴 여러 종류의 문서들이었습니다. 환자 차트, 처방전, 각종 동의서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익숙한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윤지안.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안이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멀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분만 기록지, 신생아 관련 서류들, 그리고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맨 위에 있는 서류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분만 주치의 강도연. 그 서명 아래에는 또 다른 줄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강도연. 지안의 손가락이 그 글자들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분명한 도연의 필체였습니다. 1년 동안 함께 살면서 수없이 본 그 글씨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도연이 알고 있었다는 것. 아이들이 누구의 자식인지, 자신이 왜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지, 지안의 가슴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도연은 모르는 척했을까? 왜 그렇게 냉정하게 대했을까? 봉투를 더 뒤져보자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병원 이사장 결제 라인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승인자 정혜린. 혜린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신상정보 비공개 처리. 지안의 숨이 멎었습니다. 혜린이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도연이 지안의 정체를 모르도록 정보를 차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료실에서 도연이 보인 혼란스러운 표정들, 그 어색한 대화들이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뭐 하세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 받으러 왔는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안이 재빨리 봉투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점심 먹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예방접종 서류 맞죠? 네. 간호사가 컴퓨터를 켜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파란 빛이 실내를 밝혔습니다. 아기들 건강하죠? 새쌍둥이라니 정말 신기해요. 네. 건강해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 서류들 누가 결제하는 거예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통은 주치의 선생님이 하시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이사장님이 직접 하시기도 해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경우요? 네. 정혜린 이사님이 직접 관리하시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지안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경우도 그런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서류는 이사장님이 직접 결제하셨던 것 같은데. 간호사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강도연 선생님은 제 서류 보셨을까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사장님이 관리하시는 케이스는 보통 주치의도 일부 정보만 알게 되거든요. 그 말이 지안의 마지막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혜린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차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도연이 지안의 정체를 모르도록, 아이들의 정체를 모르도록. 서류 나왔어요. 간호사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안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혹시 다른 서류도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실을 나오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진실이 담긴 봉투를. 복도로 나왔을 때 지안의 머릿속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피해자였습니다. 혜린의 조작에 의해 진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냉정한 태도도 어색한 대화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로 몰랐던 것입니다. 지안이 복도 끝 창문 앞에 섰습니다. 창밖 하늘이 여전히 흐렸지만 구름 사이로 미세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도연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혜린의 조작을 폭로해야 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 원장님, 오늘 오후 진료 있나요? 네, 3시부터 있어요. 지안이 시계를 봤습니다. 2시 30분이었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는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안이 서류를 손에 쥔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3시 정각이었습니다. 진료실 안에는 도연이 혼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책상 위를 밝게 비쳤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을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안 씨,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도 될까요? 지안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정했지만 손에 든 서류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도연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어색했습니다. 지안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딸각 하는 문잠금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진료실이 완전히 밀폐되었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이 환자용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 있을게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3미터 정도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안이 손에 든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보셨어요? 뭔가요? 제분만 기록서예요. 지안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진료실에 울렸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조금 더 경직되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간호사실에서 찾았어요. 지안이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서류가 책상에 닿는 소리가 탁 하고 났습니다. 당신 서명이에요. 지안이 서류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아이 아버지라네. 도연이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보호자 강도연. 분명한 그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는 1년 전 이혼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걸 언제?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혼 전이에요. 제가 보낸 검사 결과 지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임신 확인서, 산전 검사지, 모든 서류에 당신 서명이 있어요. 도연이 서류를 들어 자세히 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당신이 모를 리 없잖아요. 지안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아니에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받은 적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정말이에요. 그날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도연이 서류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 서명, 제 거 맞아요.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제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누가 썼다고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서류 본 적 없어요. 지안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봐요. 병원 이사장 결제 서류였습니다. 승인자가 누군지 보세요. 도연이 그 서류를 봤습니다. 승인자 정혜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도연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혜린이가 왜? 환자 신상정보 비공개 처리라고 적혀 있어요. 지안이 서류의 메모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도연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혜린이가 숨겼다는 거예요? 당신이 제 정체를 모르도록요. 지안이 책상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걸 모르도록요. 정적이 진료실에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들렸습니다. 도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그동안 당신도 몰랐던 거죠? 지안이 물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것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도 그래서 그렇게 차갑게 대한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누군지도 왜 제가 수술을 하게 됐는지도 메일은 안 봤어요? 집에 온 편지는? 그때 모든 걸 혜린이가 관리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메일, 제 집, 제 스케줄까지 전부. 그의 눈빛에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맡겼거든요. 지안이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피해자였단 거예요? 지안 씨, 도연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바보는 저예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부러 외면하는 줄 알았거든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도연이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이 서명들 언제 쓴 건지 기억도 안 나요. 혜린이 시켜서 쓴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럴 거예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류 더미에 끼워져 있었을 거예요. 무심코 사인했을 거고. 진료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미안해요.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조작당한 거니까. 하지만 뭐요? 아이들을 볼 수 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 아이들을 한 번만. 지안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힘들어요. 왜요? 혜린이 알면 어떻게 할지 몰라서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가 또 뭔가 할까 봐요? 네.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당했어요. 더 이상은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제 아이들인데 지금은 제가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에요. 지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당신이 끼어들면 더 복잡해져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혜린이부터 정리하세요. 지안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어떻게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지간이 봉투를 들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안 씨, 도연이 불렀습니다. 네, 정말 미안해요. 지간이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미안하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지간이 뒤돌아봤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그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밝은 빛이 진료실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들 건강하게 키울게요. 지안 씨, 혼자서도 충분해요. 지간이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신 없이도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진료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의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그 자리를 만졌습니다. 아직 종이에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서 힐소리가 또각또각 다가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지안이 도연의 진료실에서 나온 지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복도 한가운데 서서 손에 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뒤에서 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그 서류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혜린이 하얀 의사가운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서류 말씀이세요? 지안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방금 강 원장님한테 보여준 그 서류요. 혜린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못 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병원 이사장인데. 혜린의 목소리에 권위가 섞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뭐요? 이 서류들이 뭔지. 지안이 봉투를 들어 보였습니다. 혜린의 표정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지안이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건 분만 기록서고요. 지안이 첫 번째 서류를 보였습니다. 이건 보호자 동의서예요. 두 번째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안이 잠시 멈췄습니다. 병원 이사장 결제 서류네요. 혜린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승인자가 정혜린 이사님이시네요. 지안이 서류의 서명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환자 신상정보 비공개 처리라고 적혀 있어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작았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혜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누구를 보호하려고 하신 거예요? 지안이 물었습니다. 저요? 아니면 강도연 선생님이요? 혜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숨긴 건 지안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제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아이들이 누구 자식인지였죠? 무슨 말씀을? 강도연 선생님이 아빠라는 걸 숨기고 싶었던 거죠? 지안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혜린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왜요? 지안이 되물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전처의 아이들 아빠라는 게 알려지면 곤란하니까요. 그 순간 혜린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당신, 어떻게 알았냐고요? 지안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완벽하게 숨겼거든요. 제가 뭘... 강도연 선생님의 메일도 관리하고 집에 오는 편지도 가로채고 지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심지어 서류에 몰래 사인까지 받아내고 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무엇보다 지안이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이 병원에서 수술받게 만든 것도 당신이죠?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연히 이 병원에 오게 됐다고요? 하필 강도연 선생님이 집도하는 수술실에 혜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신이 다 계획한 거잖아요. 왜? 제가 그런 짓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지안이 혜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강도연 선생님 자식인지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수술실에서 본 거죠? 아이들 얼굴을. 지안의 목소리에 확신이 섞였습니다. 닮았죠? 강도연 선생님이랑. 혜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훔친 건... 지안이 혜린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 아이 아버지가 아니라 내 믿음이었어요.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혜린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강도연 선생님이 날 버린 줄 알았거든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한 걸 알고도 외면하는 줄 알았어요. 지안 씨.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다 숨겼으니까. 혜린이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신. 지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떠나요.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지안이 서류를 도연의 진료실 문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의사에게 줄 건 용서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진료실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도연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안 씨, 잠깐. 혜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지안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짓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혜린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서류 조작, 정보 차단, 환자 신상 관리. 전부 그건 오해예요. 병원 이사회에서 판단하겠죠. 지안이 복도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안 씨, 잠깐만요.
혜린이 뒤쫓았습니다. 그녀의 힐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딱, 딱, 딱. 하지만 지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혜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안이 복도 끝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봤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뭐든지. 왜요? 지안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혜린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서요? 아니면 소유하고 싶어서요? 그건 어차피 답은 뻔해요.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랑도 소유일 뿐이니까. 그 말을 남기고 지안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혜리는 복도 한가운데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혜린의 거친 숨소리만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퇴원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아는 병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 아이들의 작은 담요들을 차례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보송보송한 면 소재의 담요가 손끝에서 따뜻했습니다. 창밖 하늘이 맑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내렸던 눈이 그쳤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빛이 병실 바닥에 네모난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퇴원하시는군요. 간호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네, 마침내요. 지안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기들도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3명의 아기가 각각의 이동용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두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간이 첫 번째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전해졌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자신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가 되는 거네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지안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2번째, 3번째 아이도 차례로 안아봤습니다. 각각 다른 얼굴이었지만 모두 평온해 보였습니다. 작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퇴원 수속은 모두 끝났어요. 간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혜린 이사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며칠 전에 사직하셨어요. 간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병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그렇군요.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서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고 맑은 소리였습니다. 겨울 새들이 나뭇가지에서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차분하고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게 웃으시네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행복한 일만 있으실 거예요. 감사해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퇴원, 축하해요.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병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도연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건강해 보여요. 네, 모두 건강해요. 지안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지었어요? 아직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안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미안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했어요. 모든 걸 혜린이한테 맡기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지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지안이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건 이해해요. 도연의 어깨가 조금 축 처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키울 거예요. 지안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당신 도움 없이도, 그래도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없어요. 지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에요. 도연이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안이 첫 번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가 작게 하품을 했습니다.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언젠가는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거예요. 도연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해줄게요. 지안아, 단지 속은 거였다고.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마워요.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안이 두 번째 아이도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의 작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지안이 말했습니다. 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니까. 지안이 세 번째 아이까지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간호사가 다시 들어와 퇴원 준비를 도왔습니다. 차는 아래쪽에 대기하고 있어요. 네, 알겠어요. 지인이 마지막으로 병실을 돌아봤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렀던 공간이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떠날 때였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지안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지안이 아이들과 함께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로 나서자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햇빛이 더 밝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로비가 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였습니다. 지안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자유로운 숨이었습니다.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도와주셔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차에 태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가주세요. 지안이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이 멀어져 갔습니다. 지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들이 햇빛에 비쳐 더욱 예뻐 보였습니다. 예쁜 아기들이네요. 기사님이 백미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지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택시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일상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햇빛이 차창을 통해 들어와 지안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아기들의 작은 숨소리가 차 안에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